탑이 여기 있습니다. 타짜로 내려가라고요? 이게 원봉이고 저게 일성봉이고, 일성봉은 북동 방향으로 뻗어요. 그래서 여기다 관지군이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지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어수선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절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는 잘못한 거예요. 아셨죠? 저 탑은. 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명당, 두 번째 명당, 여기로 다 이어지잖아요. 두 번째 명당. 여긴 터가 짧아서 혈이 뭉쳐 있어요. 바로바로 이어지네요. 세 번째 명당. 세 번째 명당. 네 번째 명당. 이제 여기에서 저를 가리키면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 여기는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혈이. 이해 가시겠죠?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기 저 봉이 바로 순마의 봉은 순마의 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저거는 풍수에서 태조산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제1성봉. 일성봉을 보면 저 밑에 바로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저 일성봉이 나타나면 가장 큰 혈이 바로 저 너머에 있다는 뜻이에요. 풍수에서 알아야 되는 건 일성봉이 어디 있느냐를 먼저 찾으세요. 그 산에서 어떤 산을 가든 일성봉을 먼저 찾으세요. 아셨죠? 일성봉은 어떻게 웅장한 산에서 처음으로 볼락 올라온 산이 일성봉이에요. 그래서 저 산이 저기 순마의봉이 안마의봉의 일성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산의 일성봉이 돼서 이 혈은 이 밑으로 뻗는 게 아니에요. 저기로 뻗는 거예요. 일성봉 쪽으로요? 예, 항시 일성봉 쪽으로 뻗어요. 아, 혈이요? 예를 들면 말 형태의 모양, 말 머리 모양은 이렇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말 머리는 저쪽에 있지만 말 몸통은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가 말 목자리거든요. 말 목자리인데 저거는 실제적으로 저 일성봉이면 그 밑에 대명당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혈지를. 그러면 선생님 일정봉이라고 복사봉하고 일정봉하고 차이. 비슷해요. 목산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목산하고 실제 일성봉의 차이점은 일성봉은 이렇게 갑자기 볼로 올라와요. 아, 근데 풍수학적 목산은 완경사를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계룡산 아시죠? 계룡산의 일성봉은 바로 반포에 있어요. 계룡대에 일성봉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계룡시에도 없었고 계룡대에도 일성봉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찾아낸 게 뭐냐면 반포 쪽에 보면 도예촌 쪽에 있어요. 거기에 바로 일성봉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계룡산의 주혈은 바로 반포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반포로 내려가서 세종시 그 둥그런 쪽 있죠. 그쪽이 바로 그 대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세종시에서 이렇게 보면 그 금강이 이렇게 감아도는 곳, 그 세종시 그 공원묘지 그 맞은편 동그란 데가 바로 대혈지 자리예요. 그것 때문에 바로 일성봉이 반포에 만들어지고 반포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세종시 앞에 둥그렇게 만들어진 것, 거기가 바로 일성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성봉을 찾고 대명당지를 찾는 거예요. 도읍지를. 그러면은 진안의 도읍지는 바로 여기가 돼야 되는데 여기가 더 커서 요 바로 정북쪽 자리 형태로 그 도시가 형성되죠. 그것 또한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리를 잘 못 잡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안, 예를 들면은 그 진안군청이 들어서려면 바로 일성봉, 순마의봉 저 밑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항시 요런 탑이요, 탑. 요런 탑을 세울 때는 과연 어디다가 세워야 될까요? 명당 자리에다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고생해서 딱 정상에 왔어요. 정상에 왔는데 흉당에 딱 탑이 있었고 흉당에 딱 기대는 순간 어지러워요. 기대 보세요. 어지럽나? 이쪽으로 기대세요. 막 현기증 나요. 이러면 정상에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이게 안마의봉 이 686m라고 한 데는 천의 흉당이요.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이 명당태로 옮겨놔야 돼요. 이 처음 보셨죠?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돌탑은 과연 어디다 쌓아야 될까요, 사람들이? 그도 역시 명당에서 쌓이지 않을까요? 돌탑을 쌓는다는 거는 첫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복을 기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렇게 흉당에다 돌을 쌓아요. 무식하게. 내가 염원을 액기운을 맞이할 것이냐 아니면 명당 기운을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여기 천의 흉당. 돌탑이요. 왜 여기가 천의 흉당이 됐을까요? 여기가 왜 천의 흉당이 됐을까요? 바람이 때리는 곳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사람들이 아까 여기 보시면 이 유교 약사생물사 공장장님이 숨이 차 네. 하고 오셨죠. 네. 그런 분이 올라와서 돌을 들어서 한 들어갔잖아요. 아, 이해 가시겠어요? 힘든 그 기운을 갖다 거기다 쌓아놔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운을 여기다 다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흉당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앞으로 말씀드리건데 산 정상에 돌 쌓지 마세요. 절대로. 왜? 돌을 쌓을 때는 내가 정성 어린 마음으로 쌓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쌓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올라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이 마음 갖다가 이렇게 돌탑을 쌓으면 여기에 바로 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탑이라고 해서 기운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여기 귀신들이 많아요. 뭐 귀신 갖다 놓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 네. 복 받으러 온 거지.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진안군에다가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여기 마이산 국립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린다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고 저 마이산 봉탑을 여기다가 놔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기 일성봉 보이게. 아, 이게 여기도 일직선으로. 네. 여기다가 저 봉을 놓는다면 여기 명당이거든요. 명당에다 봉을 놓는다면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바로 저 산이 보이기 때문에 더 유명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네. 사진 자체가 딱. 왜냐면 풍수를 한다던가 직관을 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가 없이 그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마이산 같은 경우 보면 여기는 바로 어떤 산일까요, 과연? 이 산 자체가. 이 마이산을 바로 태극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지관도 여기를 태극이라고 설명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인 풍수학 지식이나 풍수 지리 지식만 갖고 있으면 여기 올라왔었다면 아마 이 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관들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 못 올라와요. 여기 올라오면 해갖고 심장마비로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에 안 올라와 보니까 바로 이 산이 어떤 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쪽을 한번 보세요. 여기 전망대. 여기서 보면 산 자체가 이렇게 역으로 이렇게 안으로 빨아들이고 있어요. 이렇게 북을 거쳐 마이산으로 들어오는 형국. 그 다음에 저쪽도 한번 보세요. 또 여기서 보시면 남에서 마이산 쪽으로 들어오는 곳을 한번 보세요. 저쪽 산 자체가 이렇게 남에서 들어오는 게 북을 향해서 들어오는데 산 형태가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이렇게 들어와요. 저쪽 산도 이렇게 톱니바퀴 형태로 들어와요. 네. 여기서 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보세요. 톱니바퀴. 저기 팔랑개비. 예. 팔랑개비처럼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저기서 보시면 서쪽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또 팔랑개비 형태로 역행한 듯이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형태가요. 예,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가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람이 다 이 안으로 마이산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역회전을 해버리죠.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바람이 계속 예. 위로.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시고 저기에서 여기도 보면 산 자체가 프로펠러 꼬리 형태로 이렇게 올라와요. 자체가 이렇게요.
산 능선 고래 형태가 예. 바람이 이렇게 바람개비 돌아가는 그 모양으로 요런 형태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순마이산, 암마이산. 바람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쉬운 예로 이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요. 요렇게. 태극이. 그리고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갈 데가 없으니까 바위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산에서 저 위에서 바람이 형성되면 그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흙이 계속 날아가요. 근데 근래 들어서는 알게 모르게 바람 풍향이 약간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바람 풍향이. 여러 가지 뭐 그런 기후 변화라든가 뭐 공해라든가 어떤 공해, 환경 공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공장에서 불을 막 떼요. 그게 우위를 더 덥게 만들다 보니까 바람이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니까 바로 바람 영향이 적어져서 여기가 흙이 형성됐던 거예요. 나무도 자라고 이제 이게 숲이 만들어진 거네요. 이전 환경 공해가 없을 때는 여기는 거의 나무가 자랄 수 없어요. 이 평균 나무 수령을 한번 연대를 보면 끼케야 소나무 아무리 잘 자라도 저거 한 30-40년짜리밖에 안 돼요. 30-40년 전에는 여기 나무가 없었다는 얘기고 흙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30-40년 전에는. 그런데 왜 흙이 쌓였을까요? 이게 바로 풍향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 풍수지리를 하면 그 이치를 정확하게 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마이산은 이게 형성이 될 때 가장 기본이 뭐냐면 히말라야 산맥서부터 시작돼요. 인도가 히말라야 산맥 밑으로 들어갈 때 히말라야 산맥에선 뿌떡 산맥이 일어나거든요. 네. 인도가 들어가는 만치 히말라야는 올라가요. 그때 유럽에서 동유럽에서 오는 바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뚫지 못하고 몽골 쪽과 이 중국을 통과해요. 중국을 통과할 때 그때 바로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요. 중국을 타고 우리나라까지 이 상공 하늘 위로 올라가요. 이때 역태극으로 이루어지는 순마이봉과 암마이봉을 타고 회전을 돌아버려요. 자체가. 그리고 회전을 돌고 이 상승기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에서 오는 바람이 여기에 딱 다다랐을 때 그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떠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하늘에 올라가는 기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하늘로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기류, 히말라야 산맥과 일맥상통해서 올라가는 기류가 바로 요 마이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산이 과연 말, 귀일까요? 귀가 아닐까요? 우리 보여지기는 말 귀처럼 양쪽에 두 개가 이렇게 보여져서. 근데 순마이산과 암마이산을 보면 이건 말 귀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여기는 말 눈자리예요. 말 귀는 저 정북 쪽과 그 다음에 북동 쪽에 말 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산이 아니라 마목산으로 봐야 돼요. 자체가. 왜? 지도상만 제대로만 이해하고 읽을 줄만 알면 왜 여기가 말목산이 돼야 되는지를 알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이산 하다 보니 우리 직관들이 말을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속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말목산이라고 맨 처음에 말한 거예요. 이건 제가 특허 낸 거예요. 등록한 거예요. 어떤 사람도 말할 때 앞으로 제가 제 이름을 붙이고 말목산이다 라고 해야 돼요. 마이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 남서 방향이 말 입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동북방에는 말 귀가 형성이 되고 그 중간, 그러니까 말 입에서 올라온 70% 부분에 마이산이 있어요. 그래서 말 형극과 말 머리 부분과 딱 맞춰보면 왜 말 눈산인가 말목산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아셔야 되겠지만 역태극이에요. 왜 역태극 자리에서 이성계는 기도를 했을까요? 왜 운수사에서 왜 계룡산도 아니고 금산사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마이산에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세요? 그때도 이미 그걸 알고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요? 첫째가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이성계가 도읍지를 계룡산에다가 딱 안치하려고 했거든요. 정두전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가 산태극, 수태극이라고 해서 자기 옛날에 마이산에서 기도했던 생각을 한 거예요. 역성하는 자리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계룡산은 역성터가 아니에요. 계룡산은 순행태극이에요. 순행태극.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이산은 역성태극이에요.
역으로 돌아버려요. 역은 바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역성이라고 그래요. 역으로 회전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약했던 고려를 뒤엎고 역성으로 임금이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기도를 한 터예요. 여기 자체가. 그러니까 바로 마이산만치 좋은 터는 없었어요. 왜? 고려를 멸망하기에는 최고 좋은 산이 바로 마이산이에요. 그래서 바로 역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역의 군주가 생긴다라고 돼 있는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성계가 왕이 됐을 때 과연 임금은 몇 명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임금이 글쎄요. 3명 있었어요. 총. 하나는 이성계고 하나는 정도전이에요. 하나는 그 세자고요. 아, 그 세자는 죽지요. 이방원의 왕자의 난으로. 이렇게 뿔떡 쓴 거는 2사람밖에 없어요. 임금이. 하나는 안마에 사는 이성계예요.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건 정도전이에요. 고려하고 틀려요. 고려는 임금이 모든 신하들을 이끌어 나가는 형태지만, 조선은 임금은 가만히 있고 신하가 모든 것을 정립하고 만들어 나간다. 그리고 임금은 그걸 결제만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조선의 유교의 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안마에 사는 이성계고 순마에 사는 정도전이요. 이성계는 웅장하고 대범하고 정도전은 명확하고 날카롭고 확실해요. 요런 풍수학적인 논리만 정확하게 알아도 문제가 없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마의 산이 남자일까요? 순마의 산이 여자일까요? 순마이 사니까 남자. 보통 보면 순마의 산이 남자로 보고 안마의 산이 여자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소리예요. 이걸 바로 태극을 상징한다 해서 태극 그린 사람이 바로 요걸 뜻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양, 저 순마의 산은 음을 상징했던 거예요.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양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순마의 산은 청색을 뜻하고 네. 안마의 산은 빨간색을 뜻해요. 네. 빨간색이 남자일까요? 순마의 산이 여자일까요를 볼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린다면 바로 요 형극이요. 이게 양이요. 네. 큰 게. 네. 이게 음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작은 게 순마의 산이고 큰 게 안마의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잘못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마의 산, 이게 안마의 산으로 해야 돼요.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이라는 뜻이요. 산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하고는 실제하고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아니요. 보는 각도의 차이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미 순마의 산이라고 이름이 젖어 있어서 저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이 여기에서 가장 어디에서 많이 불까요? 서쪽에서 불어요. 서북 쪽에서 불어와요. 서북 쪽에서요? 히말라야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요. 네. 여기가 히말라야 타고 들어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앞에서 보호하는 게 남자일까요? 뒤에서 보호하는 게 여자일까요? 당연히 앞에서 보호하는 게 남자죠. 앞에서 딱 보호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요. 예. 뒤에 있는 건 여자요. 그럼 여기는 풍파를 엄청나게 많이 받겠죠. 그래서 바로 안마의 산 자체가 바람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처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를 바로 순마의 산이나 아니면 양마의 산으로 봐야 돼요. 양마목산으로 해야지 이름이. 그 다음에 저 순마의 산은 앞으로 안마의 산으로 해야 돼요. 안목산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맞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맞지가 않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항시 바람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언젠가서부터 일기 변화가 생기는 주 시점이 중국이 공업화를 본격적으로 하는 시점이에요. 산업혁명. 막 산업혁명이 엄청 일어나는 시점이어갖고 중국 대륙이 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그럼 열이 막 올라가지요. 예를 들면 대전에 엑스포 하기 전에는 대전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대전을 중심으로 보면. 그런데 엑스포 끝난 다음에 5년 후 1998년서부터 대전에는 눈이 적어지기 시작해요. 왜? 둔산동이라는 엄청나게 큰 도시가 생겼고 거기에서 엄청난 열이 하늘로 올라가요. 옛날에는 계룡산을 타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둔산동이 갑자기 열이 떼는 바람에 그 다음부터는 열이 계룡산을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 버렸어요. 바로 요것 때문에 대전에 눈이 안 내리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2019년 겨울은 원래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리고 엄청 추워야 되는 연도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도 안 쳤어. 2019년에. 왜 그랬을까요? 원전을 폐지를 해버리자니요. 그때 서쪽에 있는 화력발전을 엄청나게 뗐어요.
그때 당시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중국 거로 알고 있죠. 천만의 말씀이요. 중국에서 날아오는 모든 미세먼지는 서해안에서 다 내려앉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을까요? 북한 석탄을 그것도 금액을 3배나 줘가면서 사갖고 와서 그 석탄을 뗀 거예요. 북한 석탄은 싸구려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석탄 떼봤죠? 떼면 연탄에서 조개탄이라고 뗐잖아요. 그럼 찌끄러기 엄청 남죠. 근데 남아시아 석탄은 찌끄러지가 얼마 안 나와요. 그 싸구려를 떼니까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분가루가 엄청나게 높아지니까 서해안이 열이 엄청나게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는 다 서해안에 깔아앉았고 서해안에서 우리가 뗐던 그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쪽으로 온 거예요. 앞으로 서해안에서 원자력을 떼느냐 안 떼느냐 이 차이로 보시면 돼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원자력을 안 떼고 석탄을 계속 떼버리면 우리는 겨울에 미세먼지에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한심한 게 뭐냐, 경유차를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왜? 서해안에 있는 석탄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왜 엉뚱하게 경유차에다가 문제를 일으키냐 이거죠. 보기에는 경유차에서 매연 많이 나오지요. 근데 화력발전소에서 오전에 딱 가봐요. 어마어마해요. 막 하늘로 분출하는 게 연기처럼 분출해요. 걔들은 그걸 수증기라고 하죠. 또 뻥치고. 왜 이런 거를 국민들한테 속이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셔야 되는 걸, 우리 원래는 겨울에는 우리나라에는 황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번 연도에 들어서 황사가 생겼냐 이거죠. 미세먼지가. 그것은 바로 서해안에서 6개의 화력발전소를 원전을 안 떼고 화력발전소를 뗀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황사가 확 생겼던 거 잊지 마세요. 마이산도 그래서 바로 거기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거의 뭐 산이 구멍이 뚫려. 이게 보면 어떤 형국이냐면 목련 꽃이 올라오는 형국이에요. 저기 가만히 보면 목련 꽃봉오리잖아요, 봄에. 맞아요. 그러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저기 안에 꽃술 아니에요, 옆에 꽃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이게 꽃이 이렇게 언제 필 거냐 이거죠. 저게 몇 월 꽃 같아요, 저게. 3월 초 4월 막 이렇게 올라올 때 4월. 지금 색깔 보이죠? 누런 거. 누런 거 안 보여요? 어떤 무식한 사람이 제가 누렇다면은 저 눈도 뼈구만 이러는 거예요. 무엇을 관찰할 때는 그 시점에 갔을 때 그 목련의 환상을 가지면 그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에. 어떤 사람은 이게 연꽃 올라오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꽃처럼도 보여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연꽃하고 목련하고 틀려요. 연꽃은 연꽃잎이 옆에 쫙 펴져 있어서 이 밑에 있는 산을 연잎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삐쪽하기가 틀려요. 그 다음에 연꽃은 동그란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져요. 예. 그리고서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예. 근데 목련은 틀려요. 목련은 앞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이렇게 빼쪽에 목련꽃이. 그리고서 이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로 연꽃이 아니고 목련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모양은 비슷한데 그렇죠. 모든 꽃 봉오리의 모양은 비슷한데 과연 연꽃으로 볼 것인가 목련으로 볼 것인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눈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그 꽃을 실제적으로 대고 본다면 차원이 틀리겠죠. 그러면 예, 이제 올라가시죠. 이거는 먼지흙에, 이게 본흙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흙이 아니에요. 먼지가 황사나 이런 게 불어서 여기 쌓인 이 거네요. 바위에 묻고 그 비에 의해서 내려오면서 굳은 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삽으로 몇 번 끄적끄적하면 이거 다 없어져요. 근데 생땅은 끄적끄적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이건 먼지흙.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말라야 산맥에서 불어오는 풍향이 바뀌면서 그게 생겼던 거예요, 이게. 그리고 황사가 쌓여서 바위에 묻은 황사가 비가 내렸을 때 흘러내리면서 한 곳에 굳은 흙. 그게 바로 먼지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생땅이라고 안 해요. 그래서 흙이 물러요, 자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생땅은 실제 파도 안 파져요.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도 묘자리 할 때 보면 아무리 마사고 아무리 물렁한 흙이라도 굴사기가 파도 안 파져요. 여기는 다 생땅이 없어요. 요 밑은 다 생땅이 없어요. 네. 다 그 바람에 날려온 흙에 의해서 만들어진 땅이요.
여기가 바람이 센 이유는 역태국으로 바람이 들어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저 네. 북쪽에서 남으로 갔다가 동으로 돌아오는 해기바람이거든요. 네. 이 바람이 들어오면서 딱 보니까 여기가 꽉 막혀버렸네요. 네. 막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치고 또 나가요.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고 치고 나가는 가운데에서 돌이 움푹 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럼 여 밑은 자갈돌이 잔뜩 있어요. 눈이 내렸다가 겨울이 지나면 얼음에 의해서 바위가 트고 그게 붕괴되고 내려오고 붕괴되고 내려와서 여 밑에 보면 바위가 많아요. 잔바위가. 네. 그건 곧 무슨 뜻이냐면 풍야작용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여기 한번 해보셔요. 딴 데는 바람이 적었는데 이 역태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휘몰아칠 때 저 바위를 때리면서 이게 계속 파나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가 움푹 파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앞마이산 올라가는 중터 또 하나의 마이산이 또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시간이 오랜 세월 지나면. 네. 예언이라는 걸 할게요, 제가. 마이산은 앞으로 순마이산과 앞마이산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의 마이산도 생기게 될 거예요. 그건 풍야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나면. 네. 네. 그래서 항시 역태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앞이 꽉 막히면 바람이 뜬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공중으로 떠요, 이렇게. 그러면은 가만히 한번 보시면 황사가 일어나죠. 저기 한번 보세요. 앞마이산 부분에 보면 뿌옇게 먼지가 껴 있어요. 네. 보이셔요? 네. 여기는 맑아요, 여기는. 네. 저 들어오는 곳은 맑아요. 네. 그런데 바람이 부딪히는 쪽은 바람이 다 날려요. 뿌옇게 됐어요. 그리고 저 위에 한번 찍어주세요. 저기 하늘. 저게 히말라야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저 상공으로. 히말라야에서. 그러니까 이 들어올 때 이 밑에 한반도에 있는 바람이 역태국으로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는 형국이에요. 지금이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히말라야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지금 마이산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샤 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느껴지세요? 하나가 되는 거. 지금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가 흙이 별로 없고 바람이 심하게 부딪히는 데일수록 흙은 없고 먼지는 적고 바람이 덜 부딪히는 쪽은 흙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요. 이 기후 바뀌기 전에는 어마어마했어요. 여기가요. 바람이. 이 돌이 원래는 저 위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 돌이. 예. 아, 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온 거네요. 예. 겨울이 되면 얼었다가 풀렸다, 얼었다, 풀렸다 하면서 그게 이제 바위가 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가 오래전에 떨어졌다는 건 이끼로 확인하시면 돼요. 이끼가 있으면 오래전 거구나, 이끼가 없으면 오래전 게 아니구나 보시면 돼요. 굴러 내려와서 길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그죠? 그래서 나중에 마이산은 봉우리가 3개가 돼요. 이해하시겠죠? 네. 자연 바람 풍향으로 마이산은 봉우리가 3개가 돼요. 여기서 앞마이산이 2개가 되는 거예요. 순마이산은 하나고. 그리고 원래는 이 마이산이 하나였었어요. 맨 처음에 나올 때. 풍야작용으로 가운데가 움푹 파지면서 순마이산과 앞마이산이 나눠진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기관 정도 된다던가 신이 되던가 할 때는 이 현상을 그대로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이게 떨어졌을 때 그때로 가야 돼요. 왜 이게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관도 아니고 신도 아니요. 앞을 맞추는 건 신이 아니요. 앞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이거는 오래전에 바다에서 만들어진 흙이라 수정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쓰러지겠네 이거. 이거 왜 콘크리트 해놓은 것처럼 그대로 해놨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모래가 자연압착으로. 저희는 바른 것 같은데. 실제로 바른 것 같아요, 저기는. 네,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게. 실제 이게 마사하고 같은 거거든요. 이게. 여기 암만 뭐 네, 이렇게. 조경업자가 와서 하라고 그래도 근데 이렇게 해봤어요? 하면 폭하면 나 같아도. 이게 저기가 되는 거예요. 비석비토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레. 그리고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가요. 저 나중에 저거 떨어질 거예요. 저거. 그렇죠. 저거는 국립공원에다 말을 해서 미리 폭파시켜야 돼요. 저거. 아셨죠? 저거. 예. 보면 사람네들이 근심하는 마음, 마이산이 오래 있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바위가 풍화작용에 있어서 쓰러져요. 쓰러지는 것을 하루라도 더 유지하게끔
사람들의 등산객들, 이 네. 마이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나무로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받쳐놨어요. 이 바위가 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 위에 보면 이 마이산 국립공원 관리자분들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여 위에 머지않아서 은어져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저 은어지는 그 바위를 폭발을 시키던가 해갖고 바위를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등산객들 중에 바위가 은어질 때는 이쪽으로 도망가지 마세요. 꼭 바위가 은어질 때는 무조건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저쪽으로 도망간다던가 저쪽으로 도망간다던가. 남자들은 그래도 군대를 갔다 와서 방법을 알아요. 근데 여자들이 꼭 은어질 때 어디로 도망가는 줄 알아요? 돌 굴러가는 쪽으로. 네, 돌 굴러가는 쪽으로 도망가요 꼭.